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파리 올림픽 기간이죠. 안 그래도 날씨가 무더운데 이 올림픽의 열기로 지구 온난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농담이 또 나오는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파리의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정말 사격, 양궁, 유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국민대회는 저로서는 굉장히 또 재밌게 즐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 와중에 저와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가 함께 리볼버, 오승욱 감독님의 신작이죠. 리볼버 영화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어떤 분일지 듣자니 오승욱 감독님의 전작이었죠. 물의 안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군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출연이 챌린저스 에피소드셨던 것 같은데 벌써 한 2달이 됐거든요. 2달밖에 안 됐나요? 좀 많이 된 거 아닌가요? 한 반년은 됐다는 느낌이었는데 반년이나 됐나? 한 3달? 3달 됐나?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신 군원님이신데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챌린저스 때랑 다르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네. 이번 달에 의도치 않게 끝내야 될 일과 시작하는 일이 동시에 시작해서 투잡 인생을 살았어요. 한 달 동안. 투잡 인생.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기로 영화 업계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작품마다 이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투잡이라 하시면 지금 하시던 작품이 있고 그 다음 작품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전에 참여해 주셨던 작품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촬영과 후반 작업 사이를 뭔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어주는 일을 했었고 원래 계약 기간이 한 6월 말까지였는데 이제 회사 사정과 인수인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7월이 됐고 7월까지 넘어오게 됐고 새로 들어가는 작품도 약간 애매하게 7월쯤 시작하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같이 하자 약간 이런 식이 돼버려서 양쪽 다 약간의 서로 양해를 해주는 기적적인 상황 속에 제 등만 터졌다. 이게 우리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군원님의 등이 터진 것도 맞지만 또 다른 밝은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그렇게 군원님을 원할 만큼 군원님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염가의 노동력. 염가의 노동력.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염가의 노동력. 박리담의 전략으로 불러주시면은 다이소 가겠습니다. 다이소형 인재. 다이소 대세인 거 아시죠? 그럼요. 저 다이소 좋아합니다. 다이소만큼 쇼핑할 때 양적인 만족감을 주는 쇼핑몰이 또 크게 없어요. 그럼요. 한아름 집어도 10,000원 넘기 힘들고 제일 비싼 물건이 5,000원이고.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고 계시는 작품에서도 좀 보직이 좀 비슷한가요? 그럼요. 하던 거 하는 거죠. 배운 도둑질 한다고. 네. 딴 건 못합니다 이제. 상현 씨도 아시겠지만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매우 두려운 나이 아닙니까? 쉽지 않죠. 하던 것만 해야죠 사람이. 저희 둘 다 이제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왜 초반이에요? 저희가 중반이죠. 좀 내려주세요. 대통령 각하 나이 모릅니까? 그렇게 좀 한 2살 줄여서 2살 줄여도 우리 30대 중반인가요? 30대 초반이잖아요. 중반입니다. 이제는 직시해야 될 때인가 봐요. 더 이상 거짓말로 젊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선배님들도 능멸해선 안 되겠죠. 젊게 사는 게 모토이신 분인 거 알고 있지만. 저요? 왜? 저 그런 모토 없는데요. 나이값 못 하시는 게 모토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현 씨는 20살 때부터 그랬어요. 달리 얘기하면 20살 때부터 이미 30대 중반 같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0살 때는 10살 같았고 10년씩 느리게 가네요. 회춘형 인재. 좋네. 나 그럼 긍정적이에요. 10살 때는 어땠던 거야? 나 완전 신생아처럼 살았을 거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또 신변 잡기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의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벌써부터 근황 토크 때 영화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근데 영화 방송인데 네. 왜 근황 토크에서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 뭐 근황 토크 때는 좀 더 이제 우리의 수다가 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잃었다니까요 방송이. 뭔 본질을 잃어? 우리는 첫 회부터 이랬어. 당신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규정해? 아니 뭐 어쨌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이번 주 저희 녹음을 함에 있어서 리볼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현 씨가 저한테 또 어제 녹음 전날 네네. 이제 카톡을 주셨죠. 네. 친구비 내라. 뭔 친구비야 또. 저 진짜 이거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안 돼요? 억울합니다. 친구비 낼 때 됐다. 그래서 아니, 군호님이 맨날 주장하시기로 제가 녹음 부탁을 드릴 때 뭐 친구비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비 내러 이제 오려고 했는데 영화를 뭐였죠 그 제목이? 정의삭 감독님의 트위스터스를 같이 하는 네. 게 어떻겠냐. 그 제안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홀리시더라고요. 막 이제 대작을 할 때가 됐다. 아 왜냐면 대작이 흥행작을 목마르지 않았냐. 흥행작 하고 싶다고 챌린저스 하지만 에피소드에서 저는 절대 한국에서 흥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북미 흥행은 흥행 아니야? 아니 근데 한국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아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 그렇게 섣불리 재단하지 마세요. 개봉 아직 안 해서 개봉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개봉하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재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영화가 별로일 거라기보단 장르 자체에 대한 좀 불호가 있는 데다가 땡기지 않는다. 제가 상현 씨는 아시겠지만 나름 준비하고 오잖아요. 아 나름이 아니라 엄청 준비하고 나름 오시는... 방송 준비하고 오거든요. 네. 또 그 어쨌든 선배님들한테 말씀드리려면 감독님들 전작도 봐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비슷한 톤의 영화들도 알아야 이제 뭐 예시도 들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 유명하다는 재난 영화들 다 안 봤어요. 뭐 투모로우라든지 예, 안 봤어요. 아마겟돈이라든지 예, 안 봤어요. 퍼펙트 스톰이라든지 안 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다른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할 리볼버가 오늘 개봉했는데 리볼버 말고 뭐 크로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리볼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볼버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개봉 날인 오늘 오전 11시 영화였나요? 네, 맞아요. 11시 영화로 영화를 보고 지금 2시인데 따끈따끈한 상태로 와서 사실은 저는 상현 씨가 오프닝으로 파리올림픽 뭐 기후 변화 얘기하셨을 때 상현 씨가 더위 먹은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준비 안 된 멘트에 왜? 너무 횡설수설하시는 뭔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나 타이트하게 이게 방송으로 나가도 되나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한 오프닝 멘트인데. 애석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적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당일날 영화를 보고 오후에 녹음을 참여한 적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그날 출연자 모두가 영화를 그날 보고 와서 근데 오랜만에 이제 상현 씨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네. 그 어쨌든 친구랑 영화를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그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자주 그러셨었는데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볼 일들이 있었는데 뭐 수업도 째고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뭐 수업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이제 연인이나 아니면 혼자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같이 하고. 아니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아내랑 이제 영화를 많이 보든지 아니면 혼자 좀 영화를 많이 아무래도 더 보러 다니는 스타일인데 저도 오랜만에 군호님 덕분에 좀 같이 친구랑 이렇게 영화관에 찾았던 것 같고 좀 그만큼 좀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진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에 원래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크로스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리볼버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소신 발언입니다. 그냥 예고편만 봤을 때 좀 그러니까 군원님이 트위스터스에 느끼셨던 감정을 저는 리볼버에 느끼고 저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러 갔다가 트위스터스 광고를 봤던 것 같은데 예고편 네네. 그때 질끈했거든요. 눈을 질끈 감으셨군요. 네네. 저는 리볼버 보면서 그랬는데 예고편 보면서 근데 어쨌든 군호님이 이렇게 선뜻 오승욱 감독님의
팬이다라고 밝혀 주셔가지고 그러면 리볼버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녹음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녹음을 오기 전에 좀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숙성시켜서 좀 머릿속으로 뭐 공을 좀 굴려보기도 하고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진짜 화로회를 뜨듯이 거의 겉절이 같은 방송입니다. 이제 막 담근 김치처럼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그 혼자 보시는 걸 좀 더 그래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연인이든 친구든 다른 누군가와 또 보는 걸 또 선호하시나요? 뭐 영화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보기 싫어하는 영화를 같이 봐야 될 때 있잖아요. 뭐. 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같이 가야 될 때는 좀 미안하죠,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라는 게 2시간 동안 공간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강요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사실 혼자 보는 게 마음 편하고 검증 안 된 영화는 이제 검증된 영화나 상대방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는 같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증됐다 함은 아직 군호님도 그 영화를 보지 않으셨지만 뭐 평이 뭐 좋다던가 주변의 평이라던가 아니면은 같이 보는 사람이 보고 싶어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오케이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영화 선택을 제가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주도권을 넘기시는군요. 어쨌든 보면 좋은 거니까 영화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상현 씨에게는 무례한을 보고 싶다. 무례한이래. 리볼버를 보고 싶다. 이런 무례를 저지르다니. 무례한. 그래서 리볼버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저는 봐서 좋았어요. 네. 그럼 그거 궁금해요. 혹시 과거에 뭐 여자친구분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같이 이 영화 보러 가자 해서 갔었어. 근데 그 영화가 너무 실망스럽거나 그래서 약간 민망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어릴 때였거든요. 아마 초등학생 때였나 싶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동생을 다 졸라가지고 이 영화 보러 가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영화관에 찾았었어요. 그때 이제 봤던 영화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었거든요. 역사적인 작품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웬만한 한국 영화에 전체 관람가 영화가 아니라면 뭐 욕이 조금씩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비속어라든지. 그쵸. 근데 제가 그 나이 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한국 영화를 극장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부모님과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그 영화에서 막 쌍스러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막 쌍스럽지도 않거든요. 그 대사들이 뭐 웬만한 다른 한국 영화에도 다 나올 수준의 쌍스러운 욕들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민망하죠. 너무 민망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영화 끝나고 영화관 나오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약간 병 아닌 병이 생긴 게 하물며 집에서도 어떤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을 때 저는 그 영화를 미리 봤던 것 같아요. 검수를 하고. 검수. 근데 웃긴 게 보통 부모가 검수하고 자식들이랑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자식인데 제가 검수하고 다른 가족들이랑 봤던 그만큼 그 영화에 입은 내상이 좀 어린 마음에 컸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호님은 좀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요? 민망해요. 얘기해 주세요. 그게 그 사실조차 민망해요. 얘기해 주세요. 돈을 내진 않았는데 돈을 내진 않았는데 시사회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갔었는데 최근이네요? 네네. 시사회로 갔었는데 시사회가 좋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서울 서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사회들이 가까우면 용산, 뭐 멀면은 잠실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코엑스. 보통 이제 각각 뭐 CGV, 롯데, 메가박스의 어떤 플래그십이니까. 근데 저 제일 힘든 거는 롯데이긴 한데 잠실. 네, 잠실은 아니었고 코엑스였는데 코엑스까지 가서 막 막차도 애매한 영화였어요. 근데
얘기 못 하겠어요. 아 제목까지는 차마 너무 최근 영화라 그리고 한국 영화라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제가 상현 씨한테만 네.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가요? 아니요. 개봉했다가 내린 영화인데 방금 그 골든벨 칠판처럼 우리 군원님께서 저에게 이제 아이패드에 써서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감한다. 제가 억지로 끌고 와서 봤거든요. 왜 억지로까지? 왜냐면 제가 이 영화 돈 내고 안 볼 것 같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표가 생겼고 극장에서 아니면 안 볼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숙연해지네요. 저도 이 영화 비슷하게 봤고요. 군원님이랑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방송에서는 다룬 적이 없는 그런 영화고 굉장히 이상한. 아니 근데 왜 이 영화를 안 다루셨어요? 오만 잡다한 영화 다 하시면서. 오만 잡다한이라뇨. 지금 저희 방송을 지금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이 그러니까요. 사실이 그런데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어쨌든 군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영화는 굉장히 이상한 액션 영화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다 그렇게 마음 아픈 추억들은 마음속에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디 미래에는 좀 그런 민망한 기억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오늘 리볼버 같이 군원님이랑 봤는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화가 나쁘진 않아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례한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그 영화의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제가 어제 상현 씨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무례한 결말밖에 기억 안 나지 않아? 네. 근데 상현 씨가 결말밖에 기억 안 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장면 결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는 그 장면이 뭔지를 알고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재단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전도연이 김남기 찌르는 장면 엔딩으로 기억하지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고 했어요. 아니 선배님들 혹시 무례한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영화 결말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결말은 맞는데 네. 그 뒤에 이야기들이 꽤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필로그가 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결말이 너무 좋았어요. 에필로그가? 아니요. 그 저희가 얘기하는 결말이요. 결말 아닌 결말이요? 네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죠. 근데 이제 그게 결말인 것처럼 잔상이 엄청 짙은데 그러니까 저는 오승욱 감독님이 계속 형사 영화를 찍으시지만 사실 엄청난 멜로쟁이시라 생각하거든요. 군원님이랑 비슷하네. 아니죠. 뭐 네?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고. 그래도 지향점이 비슷하잖아요. 동경하죠. 군원님도 멜로 아니면 진짜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각본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초록물고기 각본이시기도 하고 뭐 어쨌든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초록물고기도 넷플릭스에 고화질로 다시 올라와서 봤었는데 최근에. 네. 아무튼 좋아하는 애초에 그 무례한 이전에 좋아했었고 무례한 찍으셨을 때쯤 특강 같은 걸 한번 들었었는데 영화와 달리 굉장히 말이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와 달리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말장난을 치진 않잖아요. 말재주. 뭐 코미디 영화는 아니니까. 대사가 길긴 하지만 그게 대사에서 억지로 웃기려는 느낌들이 없는데 실제로 감독님 엄청 특강이었는데도 재밌었어요. 감독님 언변도 화려하시시고 달변 가시구나. 네, 달변 가시고 예시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사람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영화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되게 특이했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다크한 영화를 싶어서 되게 매력에 빠져들었었고 그래서 리볼버도 상현 씨처럼 이제 예고편부터 별로라는 분들도 되게 주변에 많았고 사실은 영화 자체가 엄청나게 흥행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좀 첫눈에 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 리뷰나 코멘트를 별로 안 타고. 네.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고 싶으셔서 개봉일날 조조를 이렇게 또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거 좀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밝은 글이나 밝은 코미디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진중하신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조금 어둡고 무겁고 진중한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밝은 편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서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겠지만 오승욱 감독님도 그러시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뭐 좀 이따 이 오승욱 감독님과 뭐 리볼버
더불어서 뭐 무례한 얘기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따 할 테니까요. 선배님들께서 올려주신 댓글 한 번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읽을 댓글은 행나무님의 댓글, 이거 하나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행나무님께서 파일럿 에피소드에 영화 파일럿에 진짜 파일럿 섭외하신 상현씨 스케일 무엇? 또 새로운 이야기들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분의 티키타카가 너무 웃기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와, 파일럿 에피소드에 파일럿이 나오셨어요? 네, 군부대에서 활동 중이신, 물론 이제 그분 말씀을 빌어서는 자기는 비행기 조종사는 아니고 헬리콥터 조종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뭐 밖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100명한테 아무나 물어보세요. 헬기 조종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그니까 일단 뜨면 일단 뜨면 조종사죠. 네, 우리는 다 누가 띄워주는 것만 타잖아요. 그런 겁니다. 뭐 말 나온 김에 군원님께서는 혹시 군부대 네. 뭐 어디쯤이셨는지. 진짜 최악이에요. 왜요? 아저씨들 군대 이야기. 왜요? 이 파일럿 에피소드 나오신 토리님도 지금 이제 군인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특이한 군인이시고 아니 모두가 자기 군 생활은 특별하잖아요. 근데 전 좀 특별했어요. 뭐야 이 사람? 저 그 면회 오셨었잖아요, 상현 씨가. 네, 사실 제가 군원님,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간 편이어가지고 먼저 가신 군원님 면회를 갔었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개인사가 밝혀지는데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낮에는 사진을 찍고 밤에는 영화를 틀었죠. 그렇다면 이제 정운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운병이었고 뭐 영화를 35mm 필름을 직접 걸어서 틀었어요. 와. 물론 디지털로 틀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 뭐 디지털이든 필름이든 그 영화들은 어디서 수급되는 거예요? 이게 또 군 비밀인가요? 군 비밀은 아니고 간부의 사적인 비밀일 텐데. 저희끼리 알고 있는 걸로 하죠. 얘기해 주세요. 선배님들도 다 비밀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충청도에 있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필름으로 트는 극장들이 몇몇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영화들은 DCP 파일로 관리가 돼가지고 보안이 철저하잖아요. 근데 네. 그 와중에 필름으로 된 영화들은 몰래 물리적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이랑은 좀 다르게. 네, 디지털은 기록이 남고 암호가 필요하지만 필름은 틀면 트는 거니까. 이사진 박스에 넣어서 옮기면 되니까. 네. 그래서 돈을 주고 빌려 오셔서 틀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군대에서 원래 한 3-4달 지난 영화들 보기 마련인데 굉장히 개봉과 동시에 상영작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단점은 제가 영사실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때 소위 선임들은 저희처럼 영화하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제 선임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악습 중에 하나가 막내가 계속 봐야 돼요, 영화를. 일주일에 4번 트는데 필름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 시네마 천국처럼 진짜 필름이 영상에 멈추면 불이 나거든요. 네, 그때 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누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상영하다가 필름이 끊어지면 다시 이어줘야 되고. 그래서 누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선임들은 이제 매번 올라오기 싫으니까 막내를 올려서 영화를 보게 하는데 그 똑같은 영화를 4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공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최악은 사운드 채널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사운드는 안 들려요? 대사만 듣거나 배경음만 듣거나 음악만 듣거나 효과음만 듣거나 랜덤 이벤트네요. 채널이 다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영사실 내에서는 대사만 듣거나 음악만 듣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로 대사를 듣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몇몇 대사들은 이제 트랙이 이제 잘못돼 있거나 이제 다른 트랙에 가 있으면 대사가 안 들리죠. 그것조차 온전하진 않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임 되고는 저는 어차피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웬만하면은 제가 다 있긴 있었죠. 그래서 영화를 의도치 않게 나눠서 4번을 봤다. 좀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뭐예요, 군 생활에서? 근데 똑같이 4번씩 보죠. 다? 네네.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긴 하겠다. 근데 이제 진짜 별로거나 이제 선임 됐을 때는 안 가기도 했었는데 wen만하면 봤어요. 그래서 이병 때 제 기억에 막 이렇게 수습 끝내고 진짜 투입돼서 첫 번째로 4번 본 영화가 도간이었어요. 그거 사실 4번 보긴 좀 힘든 영화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뭐 너는 펫. 너는 펫? 그 장근석 배우나. 김하늘 장근석 배우의 너는 펫. 귀엽네요. 뭐 개봉 시기에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이때 초반에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몰려 있었어가지고 4번씩 외바라는 영화들을 생각보다 4번씩 봐야 됐었어요. 근데 모르겠어. 이거 만약 저라면 너는 펫은 차라리 4번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도가니 4번? 그 영화는 좀 한 번 보기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군생활 이제 막 네네. 일선에 투입된 시기다 보니까 그쵸. 뭐 사실은 아까 대사를 듣는다 했지만 영사실 내 소음 영사기 소음도 엄청나고 좀 무서워요. 그 기계 자체도 엄청 크고 뜨겁기도 하고 막 이래서 긴장하느라 영화는 그때는 잘 집중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들어오지 않죠 사실. 네네. 옆에서 이제 제대로 안 보고 있으면 또 혼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영화보다 제가 더 무서웠다. 제 현실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병 때 어떻게 했나 몰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안 돼요. 지금 상현 씨 방향성이 아저씨들 군대 얘기로 가고 있다니까요. 다시 빨리빨리 이렇게 수습해서 원래 본 궤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행나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닉네임 행나무님 뵈니까 처음 뵙는 닉네임이어가지고 좀 앞으로 자주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소통해보고 좋지 않을까요? 많이 달아주세요. 어쨌든 선배님들 이번 주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죠. 리볼버, 따끈따끈한 리볼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저랑 군원님이 개봉일날 조조영화로 11시에 방금 막 보고 온 그 작품 전도연 배우 주연 오승욱 감독님의 신작이죠. 리볼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근황 토크 때도 살짝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군원님께서는 이제 오승욱 감독님의 전작 무례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열렬한 팬심을 보이셨어요. 그 관점에서 이번 차기작인 리볼버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상 비평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대작이었어요. 대작? 네. 어떤 의미에서? 그 배우들이 너무 다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이 따까리를 표현할 대체어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배역에도 너무 인상 깊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상 비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그래서 잘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영화라는 거를 너무 순간순간 계속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격 효과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이 좀 쉽게 되지는 몰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장르나 분위기가 주는 만족을 해쳤던 것 같아요. 되게 좀 감독님의 팬인 것 치고는 부정적인 평가가. 근데 제가 무례한을 재밌게 보고 감독님을 좋아한다고 감독님의 팬은 아닌데 이제 갑자기 선을 그으시는 아까는 팬이 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팬 제가 그랬었나요? 해명하세요. 뭐 해명이랄 게 있습니까? 팬은 아니고 좋아합니다. 사랑하진 않지만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상 비평인데 약간 좀 몰입을 깼던 것 같다 영화가 이 스타 캐스팅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그 스타 캐스팅 관련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모르겠어요. 다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싫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좀 좋게 본 편에 더 가깝긴 한데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나면요. 생각보다 별 얘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귀결되는 지점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뭘까? 상현 씨랑 보면서 둘 다 계속 웃었는데 이거 뭐 나쁘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그냥 네. 웃은 이유 자체는 실소가 좀 나오는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극장에서 저는 진짜 최고의 웃음, 혼자 마음속에 웃음은 뭐였는지 아세요? 뭔데요? 되게 복역했던 죄수가 나와서 복수하는 서부에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서부에선 되게 할머니의 목장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의 옥수수밭이나 좀 더 원대한 걸 노리잖아요. 서부 영화에서 보면 근데 이제 마포구의 아파트를 위해서 마포구였지? 너무 코리안 스타일의 마포구의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극히 한국적인 내용이에요. 너무 한국적이야. 막
총도 여러 발 쏘고 막 사람 인질잡이하고 막 때리고 패고 하거든요. 근데 목적은 하나야. 아파트. 내 집 마련. 요즘 또 마용성 뜨고 있는데 마포구의 아파트. 저도 최근에 부동산 전세 갱신하면서 아 참 내 집 갖고 싶다. 내 집 하나 있으면 그 이게- 생각으로 이입은 했습니다. 이게 또 주인공이 초반부에도 막 인스타그램에 써요. 내 내 집 집 마련. 마련. 그리고 결말부도 보면 인디아나 존스에게 성괴가 있었다면 이 영화의 하수영에게는 인감 도장이 있다. 그러니까 인감의 중요성이 진짜 이 영화에서는 두드러진다니까요. 사실은 요즘 세대들 저 포함해서 인감 없는 분들도 많고 그게 잘 뭔지 모르시는 인감이 뭔지 모를 수도 있고 인감이 맞아. 왜 중요해? 하지만 그럴 수 인간 있어. 증명서와 함께 나타나는 인감을 보면서 아 이게 사실상 옥쇠구나. 맞아요. 부동산 집을 사면서까지 페이스 아이디로 일관할 순 없다. 도장이 있어야 된다. 요즘 페이스 아이디 땐 비밀번호도 모르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내 비번 내가 지키자. 그래. 여러분 인감 도장은 진짜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 잘 챙겨 두세요. 어쨌든 그렇게 총도 여러 발 쏘고 사람 막 패 죽이고 이런 영화인데 결국은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 리볼버가 되겠는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군호님이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바로 그 전도연 배우가 하수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원래 형사였어요. 그것도 꽤 강단 있고 능력 있는 형사였던 것 같은데 능력이 또 과했나 봐요. 이게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깡패들한테 뒷돈도 먹게 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2년 전에 그 비리가 밝혀져서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뻔했던 걸 하수영이 내가 눈 딱 감고 혼자 감옥 2년 갔다 올 테니까 나 출소했을 때 현금 7억 그거 준비해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7억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이 영화의 내용이 성립될 수 있었을까요? 하수영은 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오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반기러 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약속됐던 7억은 어느새 증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왕년에 또 능력 있는 형사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특기와 인맥을 나름대로 살려서 그 7억을 받아내 내 집 마련에 성공해야겠다라는 하수영의 일대기. 그게 바로 이 리볼버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양주에서 시작해서 소주로 끝나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런가요? 또 군호님께서 또 주박사기시기 때문에 주덕후시잖아요. 예, 술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어쨌든 뭐 그런 영화인데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어쨌든 이 영화는 배우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저는 전도연 배우를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영화가 왜 좋았지? 좋은 구석을 되짚어보면 다 전도연 배우님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니까 저는 영화를 보는데 거부감은 없었어요. 근데 또 배우가 문제죠. 전도연 배우를 제외한 배우들은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7억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7억이랑 아파트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쵸. 근데 되게 하나인 것처럼 묶여서 흘러가요. 되게 돈을 못 받은 건 돈이고 아파트를 잃어버린 건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스포인데 스포 당한 저희 거죠? 스포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가 나오는 것도 스포 같아 사실. 사실 저도 이정재 배우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극장 가려다가 인스타 봤는데 그 플러스 M 계정에 제작사 계정에 올렸더라고요. 이정재가 나온다고? 나온 거를. 근데 이제 약간 우정 출연으로 나오시지만 영화 전반부 되게 이자성처럼 나오시거든요. 신세계의 또 그 배역처럼 또 양복을 딱 입고 근데 이제 임석용 역이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임석용 역이
아파트 하나를 쥐고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자체가 이리저리 이제 상속도 되고 뭐 증여도 인감도 되고.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죽은 사람한테 이제 증여가 된 꼴이 돼서 그거를 찾으러 가는데 돈을 찾는 건지 아파트를 찾는 건지 어느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찾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달리는데 뭘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이 NPC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NPC한테 퀘스트가 뭔진 모르겠고 일단 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약속 지켜라가 이 영화의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막상 NPC들은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지? 그래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써요. 근데 진짜 그 전도연이 만나고 다니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처음에 기억을 바로바로 못해. 누구였더라? 어디서 봤더라? 무슨 돈이요? 막 이런 식이에요. 무슨 아파트, 무슨 돈, 무슨 인감 다 모른 척해요 일단. 아니,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계약서의 중요성을 또 알려주는 영화 같기도 하고. 아니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한 핸드폰을 강아지 납골당이라는 굉장히 신박한 장소에다가 숨겨놨는데 네. 그 고장나서 안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 그 뭐 배우 얘기 일단 하는데 이거 하나만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면 나에게 7억 주고 뭐 나 출소했을 때 이거 줘라고 약 구두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서 그 휴대폰을 숨겨놨는데 2년 뒤에 나오니까 그 휴대폰 수리가 불가능하대. 근데 그 휴대폰도 갑자기 생뚱하게 폴더폰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분명히 2023년이거든요. 실제로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갑자기 옛날 애니콜 폴더폰을 녹음용으로 들고 왔어요. 그냥 간지용인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 사실 배우 얘기하기 전에 좀만 더 하면 너무 간지가 많아요. 아 너무 멋만 부린 부분들. 멋만 부린 인서트나 소품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배우의 스카잔, 약간 드라이브 생각나잖아요. 아 그 옷. 네, 옷이요. 전도연 배우의 스카잔. 아 드라이브란 영화에서도 라이언 고슬링이 비슷한 걸 또 입으니까. 네, 그리고 그 양주들. 아 술 위스키 잔이랑 막 안에 내용물이랑 이런 것들. 네, 맞아. 네. 뭐 양주도 뭐 비싼 걸로 맥켈란, 글램피딕. 그리고 뭐 사실 리볼버라는 것부터가 너무 멋이지. 리볼버라는 것부터가 너무 그 소품을 꼭 그 서양 과자 깡통에 계속 넣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한번 보여줬으면 됐지. 계속 주장창. 급한 와중에도 깡통 따서 그 봉다리 열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멋있다고 생각한 장치는 못 버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계속 보여줘야 돼. 3단봉이랑 뭐 술잔들 계속 나오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영화가 그래요. 궁금하지 않은 인서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의 절정은 마지막 꽁치구이 아니에요? 꽁치 2마리에 소주 반컵에 5만 원이라니. 아니 너무 비싸더라. 그러니까 그 500만 원짜리 묶음에서 가게 사장님이 5만 원만 쏙 뺐을 때 와 거슬러 주면 대박이다 이 생각했는데 홀랑. 거슬러 줘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 500을 딱 준 거 아니었어. 난 그 멋있다 생각했는데. 좀 생략된 건가? 근데 이 작품이 별로인 지점이 뭐냐면 근데 좋아한다고 얘기해놓고 별로인 아니 별로였던 거 먼저 얘기하고 우리 당근을 나중에 주면 되죠. 생략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 그 그리스 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관객의 상상력에 의지하는데 그 상상력이 사실은 상상력이 아니라 어디서 봤던 거거든요. 그죠. 클리셰가 많고 또. 너네 그 대충 이런 영화 나오면은 대충 마약하고 어디 클럽하고 이런 범죄 조직 있는 거 알잖아. 사업체를 적당히 위장한. 우리 그런 사업체야. 그리고 이름 그레이스. 그리고 앤디. 미치겠다 진짜. 업체 이름도 무슨 이스턴 뭐 아니야? 이스턴 프라미스? 뭐 블루 머시기.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한 걸 엄청 길게 설명하고 맞아요. 중요한 건 말을 안 해줘요. 이 영화가 거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타란티노 영화에 준할 정도의 대사량인 것 같거든요. 엄청 정보량이 많고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타란티노처럼 재밌게 살린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설명을 전달하는 용도로만 계속 대사를 쓰는데 나중에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사량이 많은 영화도 흘려들어도 되잖아요. 그냥 그 대사 많은 게 분위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NPC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 관계를 교류하던 사람들이었으면은 뭔가 그런 일상적인 대화에서 오는 재미들이 있을 텐데 다 NPC들처럼 처음 만나니까 패턴이 일정한 거예요. 계속 야, 너 왜 왔어? 예상 밖에 그게 없어. 야, 너 왜 왔어? 돈 찾으러 왔어. 무슨 돈? 약속 지켜.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누굴 만나도 이래요. 무슨 4달러 하는 것처럼 약속 지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이게 계속 영화 멋진 하루 같은 거예요. 전도연 배우님 나왔던 돈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거기서도. 거기서도 역할이 또 비슷하네. 근데 이제 그 영화는 긍정적인 의미로 대사가 많잖아요. 근데 전에 이 사람과 무슨 관계였고 그로 인해 받아야 되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되게 유기적으로 흘러갔거든요. 많은 인물들이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 영화는 인물들끼리도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가 역할한 하수영 역할을 제외하고도 자기들끼리 잘 몰라요. 왜냐면은 계급 사회이기도 하고 경찰과 뭐 범죄자이기도 하고 서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잘 몰라서 어느 순간에 그 절 앞에서 만날 때 네가 왜 여기 있어? 약간 그 밤길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가 왜 여기 있어? 약간 이 영화의 이런 대사를 해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야밤의 산에서 이제 발생하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웃겼어요. 좀 여기 정모자리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 만났는데 왜 온지 몰라. 번개 그냥 한 것 같아요. 번개 만남. 이게 뭐야? 다 하나씩 와가지고 어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사가 많은 영화들이 군호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영화 역사에 있어 왔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타란티노의 영화들도 그렇고 뭐 우디 앨런의 영화들도 그렇고 뭐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화들은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각자의 스타일대로 어떤 그 분위기와 대사로 그 대사들만의 플로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리볼버는 대사가 많은데 아마 그게 군호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겠죠. 플로우가 없이 느껴지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다들 알고 있는 정보량이 비슷비슷 고만고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된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더 들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의 끝이 결국 7억을 쉽게 주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주더라. 그래서 뭐 이정재가 7억을 도박으로 날렸네 만회해서 뭐 우리는 준 돈은 또 못 줘. 그거 앤디가 날린 거 아니야? 앤디가 날린 건가? 앤디가 날린 것 같아. 앤디한테 야 7억 줘 하고 줬는데 얘가 날린 도박을 거지. 날렸답니다. 이게 바로 화로회 같은 리뷰의 맛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방금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근데 뭐 방금 보든 3일 전에 봤든 몰랐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리고 큰 안 의미는 없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막 끝내주는 분위기도 뭐 종종 끝내주는 가끔 끝내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야 7억 그냥 주면 되네. 여기 중간에 김종수 배우님이 역할을 본부장도 그 얘기하거든요. 7억? 뭐 그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지. 주지 좀. 근데 그걸 또 막 7억을 주려면 뭐 사람들 증빙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회사래요. 그렇게 큰 금액이 나가려면은 핑계지 뭐.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핑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고 영화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고 달리면 되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설명을 너무 많이 해요. 이 7억은 우리가 못 준 이유가 이게 증빙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이제 앤디 찾아가서 때리면서 지창욱 배우한테 돈 뺏으려고 하니까 또 또 마약은 또 많아. 이걸 또 갖다 팔으라는 둥. 현금화 시킬 수 없는 마약을 어디다 갖다 팔아. 그러니까 얘가 돈 없는 거는 없어야 되는데 그지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약은 잔뜩 있어.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저는 지금 또 핑계 같은 거예요. 그게. 이 캐릭터는 사고뭉치 부자 캐릭터인데 여기서 돈을 바로 주면 하수영 캐릭터의 목적이 상실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나온 결과물이 약덩이들. 근데 또 거지라고 하면은 긴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데서 술 마시면서 폭력적인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앤디 처음 만났을 때 3단봉 액션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엄청 자극적이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약간 쾌감까지는 아닌데 쾌감이라고 표현하기 싫은데 아니 뭐 장르 속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진지하고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가 갑자기 확 돌변하는 포인트였어서 사실은 리볼버로 총 쏘는 것보다 영화 제목이 삼단봉이었어야 되지 않나. 아 뭐 간지가 안 살잖아. 삼단봉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결국 리볼버로 한 게 간지 때문이었다. 오직 간지. 아니 이 영화 촬영이나 조명이나 색 보정을 보면 간지의 사활을 걸었구나. 약간 이런 게 또 느껴져요. 그게 아마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 그 삼단봉 액션이라든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클라이막스의 그 야산 정모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영화가 좀 특이한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제가 오승욱 감독님의 전작을 다 보진 못했지만 무례한을 떠올렸을 때 이 리볼버라는 영화는 전작 무례한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인물들 사이의 대화, 그로 인한 관계, 그 안에 감정 이런 것들로 뭔가 재미를 주는 작품이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면 대화랑 감정은 별로 재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 대치 상태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도하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도다? 의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의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니까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제가 선배님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볼 필요가 없는 영화는 아니라 생각은 해요. 가치 있는 영화긴 하다. 가치라는 귀한 단어. 그냥 좀 넘어가 줘요. 왜 이렇게 세밀해? 아니 근데 저 가치 있는 영화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쉬운 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걸러질 영화는 아니다. 한 네, 번쯤 봤을 때 좋은 영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상현 씨의 지인분들이 이 영화 시사회에서 보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표현을 쓰셨었잖아요. 맞아. 제가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시사회 보시고 이 영화 이해가 잘 안 되던데라는 분들이 꽤 계셨어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될 영화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될 영화는 아니고 그 정도로 평가받을 영화는 아니고 많은 이해를 관객한테 전가시키긴 하죠. 대충 이런 상황 뭔지 알잖아. 니들이 대충 이제 우리는 상상해. 주인공 위주로만 갈 거야. 왜냐면 보통 이런 영화라면 형사 영화 생각해 보면 보통 상대편 쪽 이야기가 많아야 되거든요. 뭐 사건이 터지고 야 하수영이 우리 잡으러 온다. 우리 잡으러 온 뭐 하수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대 이러면은 뭐 다들 막 막 뻔한 영화에서 막 벌벌 떨고 막 광수대 씬이나 뭐 그 안에 그 뭐 경찰 고위직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씬이나 뭐 하수영이가 이러면서 뭐 있잖아요. 설명하는 우리가 어떤 범죄 죽이고 이런 거 이제 설명하는 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설명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신점 내리고 무슨 신 따리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도 설명 안 해요. 맞아. 그냥 과거의상도 오로지 하수영 관점. 사실 되게 뭐 관련자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다든지 뭐 범죄 조직에 의해서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대사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신내림을 받는다거나 죽는다는 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놀랍도록 설명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만 짚어줬어도 좀 이해라는 면에서 불친절한 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 러닝 타임이 그러면 훨씬 더 길어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르 영화에서 과거 시점에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 캐릭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보통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내림을 받은 적이 있대. 그러면 보통의 영화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신내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죽은 이유와 보통 그 신내림이 연결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서 막 설명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 영화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신내림 받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넘기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마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관객과 영화 사이에 미스언더스탠딩이 그래서 벌어지는 것 같아. 이거 중요한 정보다 해서 관객들은 계속 광주리에 그 단서들을 담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뭐야 내가 이 주워 담았던 해바라기 씨 다 소용없는 거였네 하면서 엎어버리게 되는 느낌이어서 그 영화 내내 그 지금 상현 씨가 얘기한 신내림 받고 원래 술집에서 일하던 신내림 받은 수양 딸이 죽었는데 설정 개복잡해. 죽었는데 속초에 묻혔는데 남들은 스위스에 간 줄 아는데
그 사람 인간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얼굴도 안 나와요. 아니 그렇다고 이 영화가 과거 회상이 없는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막 이정재 배우 엄청 나오고 막 2년 전에 전도연 엄청 나오는데 정작 그 황정미라는 양반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 황정미 씨 인감이 있어야 우리가 마포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근데 사실 비밀번호도 안 바꿨어. 아 맞아. 아 그리고 왜 이정재 임석용은 황정미에게 그 건물을 증여한 거예요? 근데 증여한 게 아니라 증여된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아 죽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왜? 근데 왜 딸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임지연이 얘기하잖아요. 황정미는 전도연 당신이 감옥 가 있는 동안 이정재와 같이 살았던 여자다 이러지 않나? 아니죠. 아니야? 아니죠. 그 정윤선이 누구냐고. 정윤선은 또 누구야? 임지연이에요. 임지연. 아, 그 임지연이 정마담. 정마담이 같이 살았던 여자인 거잖아요. 아 그런가? 네네. 아 굉장히 헷갈리네. 아 그러니까 다시 오케이 좋아요. 지금 딱 이 타이밍인 것 같아. 우리가 처음에 이 영화 얘기를 할 때 배우 얘기 먼저 하자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네네. 배우 얘기로 돌아오면 저는 다른 캐릭터들은 다 좀 이제 연기를 잘하시지만 비교적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신인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로 꾸리고 황정미 같은 캐릭터가 오히려 스타 캐스팅으로 하나 돼 있었어야 영화상에 많이 나오지 않아도 관객들 마음에 쏙 들어가서 전개를 이해시키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좀 적절한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면 최후반부에 갑자기 등장하는 캐릭터 한 명이 브래드 피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야. 브래드 피트 누구나 알만한 스타 배우인데 정말 작은 역할로 나오네. 아 그러면 저 캐릭터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겠구나가 관객들한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정작 그 역할에는 이정재를 기용하지도 않았고 임지연을 기용하지도 않았고 그냥 얼굴 없는 이름만 남은 그런 캐릭터로 만든 다음에 그 주변을 다 유명한 배우로 감싸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해찰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배우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하수영, 전도연을 제외한 모든 배역이 너무 톤이 떠 있어요. 앤디도 그렇고 그 정윤선도 그렇고 정마담. 네, 뭐 김준환 배우 형사도 그렇고. 신형사. 근데 형사가 총 못 쏠 때, 그러니까 신형사가 이제 하수영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총 못 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좋았거든요. 그 정적이 막 총을 쏴야 되는데 옛날에 좋아했다 까인 선배여서 못 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앤디가 야 사랑하냐? 그건 것 같아. 신형사가 못 쏠 때 저도 당연히 감독님의 전작을 생각했죠. 네. 물의 안에서도 김남길과 전도연 사이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순간을 보면서 참 감독님 한결같으시다. 뭐 좋든 싫든 이거는 감독님의 작가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앤디가 사랑하냐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셀프 브레이크를 거신 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앤디가 약간 데드풀인 줄 알았어요. 제 사회벽을 깨고 감독님한테 또 사랑 얘기하냐? 얘네 사랑하냐? 그래서 그 순간 와 진짜 별 반점 정도가 사라졌어. 감독님이 그냥 본인이 느끼시기에 좀 부끄러웠나 봐. 너무 느끼하다 생각하셨나? 그 순간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나 봐. 근데 나는 그 부끄러움이 좋았거든요. 그 막 손가락 날아가고 막 총 쏘고 차 부서지고 막 사람들 난장판 됐는데 머리통 터진 그 상황에서 내가 하수영을 처리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도 거기서 못 쏘는 망설이는 게 그 역할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김준환 배우가 저는 평소에 되게 엄청 날카롭고 세련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샤프한 느낌이었는데 이 작품이 되게 살도 좀 찌우신 것 같고 되게 수더분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이 순간을 위해 약간 일부러 이런 쉐입을 만드셨나? 그 약간 좀 배우가 평소에 느끼던 그 예민함이나 느낌을 안 보여주다가 이 순간에 보여주려나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또 멜로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그 순간에 그
감흥이 깨졌다고 해야 될까? 그쵸. 그 순간에 약간 그 순간만 좋았으면은 영화가 굉장히 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저희가 무례한의 엔딩이 칼로 찌르는 장면이 아님에도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생각하듯이 것처럼. 이 영화에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영화는 휠체어가 기억이 남아서 돌에 박힌 휠체어가 그러니까 기억이 남아야 될 포인트가 잘못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신동호 역할의 김준하는 배우가 더 커졌어도 됐을 텐데 왜냐면 엔딩 크레딧 두 번째 나오기엔 작다 생각하거든요. 지창욱 배우. 네네.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배우의 연기는 떠나서. 네, 떠나더라도 결국은 감독님이 잘하는 건 다른 이야기인데 멜로드라마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답습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민망하다 생각하신 건지 뭐 약간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신영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런 설명이 대사를 통해 나오잖아요. 예전에 하수영에게 고백했다 까였다. 그래서 저도 그 정보를 딱 받자마자 뭔가 감독님 특유의 멜로드라마로 연결될 지점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호님이 좋다고 하신 그 망설이는 장면이 후반부에 망설이는 장면이 싫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앞에 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설명이. 그 설명이라는 게 뭐 더 대사를 하든지 더 씬을 만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신영사와 하수영이 진짜 오랜만에 이 영화상에서는 첫 조우죠. 진짜 오랜만에 탁 그 카페에서 만났을 때 뭔가 연출적으로 한 쇼트 정도 그 신영사가 바라보는 하수영의 모습이라든지 뭔가 좀 촌스럽나? 나는 좀 근데 있긴 있어요. 어디 있죠? 그 차 안에서 그 자기 차 옆에 조수석에 네네네. 타는 거. 근데 근데 저는 뭐 좀 그거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너무 과하진 않게 좀 더 다만 멜로드라마적인 느낌을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었으면 저도 그 대치가 좀 더 좋았겠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상 앤디의 사랑하냐? 이거는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전 아니 그게 어떻게 취향일 수 아유, 있어요? 웃기잖아요. 나는 그렇게 산통 깨는 캐릭터가 좋더라고. 아니 산통을 너무 깨. 좀 얘기해 보시죠. 앤디는 사실 예상 외기도 했고, 근데 그 예상 외가 긍정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딱 소개될 때 뭐 약간 뻔하더라도 조태호 같은 캐릭터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반전이라 재밌었다고 해야 될지 생각보다 능력 없고 생각보다 안 무섭고 이 새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빠지니까 의외긴 했어. 그러니까 앤디가 독을 막 잔뜩 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수영 만났을 때 하수영한테 이제 웨이터 바텐더의 피가 들어간 위스키를 마시면은 돈을 주겠다 하잖아요. 근데 하수영이 냉큼 마셔버린단 말이죠. 그쵸. 그 독을 품어서 줬는데 독을 꿀꺽 마셔버리고 그 다음에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인간이 한없이 약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너무 많이 맞고 너무 아프게 맞고 쇄골이 부러졌다 그랬나요? 쇄골이랑 다리가 부러졌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병실 신세, 휠체어 신세 이제 지는데 그리고 그 나름의 재미가 또 그 하수인들 고용에다가 덮치는데 그 너네 이렇게 하면 돈 안 줘. 그러니까 뭐 하수인이 돈을 안 줘 이러면서 오히려 앤디를 때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극히 한국적인 영화네. 이게 그러니까 영화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인 것도 내 집 그렇고 마련 고용 안정. 하청 줬는데 돈 떼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하수영한테 현직이냐고. 그러니까 공직자는 현직이 있어야 된다. 그치. 어쨌든 그 하수인들은 또 모르겠어. 좀 뻔했더라도 그냥 신세계나 범죄와의 전쟁 같은 일반적인 한국 누아르처럼 정장 입고 나타났으면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무슨 미국 영화의 깡패들 있잖아요. 야, 너 야구 배트로 사람 머리 풀스윙해본 적 있냐? 아니 무슨 고담시 잔챙이들처럼 나와가지고 아니 그 고담시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근데 선배님들 진짜 죄송한데 오늘 너무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긴 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숙성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니 근데 그 임지연 배우가 연기한 정마담 이름이 정마담인 것부터 깼는데 왜냐면은 저희한테는 완벽한 정마담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요? 타짜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미 정마담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불세출의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 정마담이라고 하고 그리고 약간 저 시리즈 잘 안 봐서 안 봤는데 더글로리에 네, 드라마 네 그 거기 박연진 캐릭터 네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담시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잖아요. 약간 너무 박연진 캐릭터가 그대로 와서 아 이거 조커 전문 배우 같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코리안 할리퀸인 거예요. 희종일관 막 너무 과장되고. 아까 역시 뻔했겠지만 그런 역할을 나는 앤디가 할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정마담이 폭주하면서 오케이 이러거나 언니 막 이러는 게 너무 갑자기 혼자 할리퀸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마담 여기 없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필요하지 않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마담 역을 오히려 김준한 배우가 만약에 합쳤더라면 그냥 한때 좋아했던 선배를 좀 도와주면서 이중 스파이도 뭐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하수영을 속이려면 10번 진실을 말하고 한 번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했나요? 뭐 맞아요. 9번 진실을 네. 말하고 마지막 한 번 거짓말 해야 돼. 근데 거짓말 뭐 했죠? 안 그러니까 대사는 너무 좋은데 음. 그거를 만약에 살려서 김준한 배우가 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무례한 리바이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수영과 차라리 신영사가 표면적으로나마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둘이 갈라서서 대치하게 되는 그림으로 갔다면 그러니까 왜 이게 아쉬운 거냐면 임지연 배우 느낌이 좋긴 한데 이 캐릭터가 거의 일방적으로 하수영을 동경하고 동정하고 도와주잖아요. 물론 이제 표현은 또 파무파탈처럼 해. 난 딱 요만큼만 언니 편이에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 보면 넌 대체 하수영이 왜 좋아? 물어봤을 때 everything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왜 돕는 거지? 하수영을? 왜 좋아한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여성들의 연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옛날에 불안당이 했던 것처럼 여성들끼리 사이에 어떤 미묘한 로맨스를 살리려고 했던 건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기에는 엔딩 가면 빠져요. 갑자기 싹 빠져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왜 있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사실 같은 말이에요. 언어 순화가 필요한데 필터 없나요 어디? 그래서 그 인물들이나 설정 같은 게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겠는 거죠. 앤디 그레이스 모자 설정. 모자? 마지막에 엄마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들 네. 모자. 처음에 앤디랑 그레이스가 다 정마담도 그렇고 애인일 수도 있다. 뭐 아들이다. 아니 애인일 수도 있다. 뭐 동생이다. 친동생인지 모르겠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초반에. 근데 안 중요해요. 맞아요. 둘이 그냥 동업자여도 돼. 엄마 아들인 것도 그러니까 봐봐요. 이것도 선배님들 이것도 물론 촌스럽겠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수영이 예전에 뭐 아들을 잃은 적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대구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촌스럽더라도 살려줄 수 있는 이유가 있지. 근데 지금은 하수영이 전혀 그런 뭐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에 대한 맥락이 없는데 이 둘을 왜 굳이 그 부모 자식 간으로 엮었으며 이런 것들이 조금 끝까지 의아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계속 만약에나 뭐 설정을 붙이는 게 사실 최악의 컨설턴트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잘못 다듬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뻔한 영화죠. 근데 뭐 사실 제육볶음 맛집 가가지고 고등어조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육볶음 시켜야죠. 아니 제육볶음 잘하는 주방장이 왜 지금 제육을 안 하고 꽁치를 굽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니까 좋은 영화가 아니었어. 아쉬운 영화였어. 계속 영화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어. 실시간으로. 아쉬운 영화예요. 진짜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주식 그래프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주식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코스피가 죄송합니다. 나스닥이 사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재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 하면 차 하시는 겁니다. 영. 차. 감사합니다. 거의 제
주식 그래프 같은 이 영화의 시세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아예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 이 영화가 계속 누누이 저희가 얘기했듯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안정? 고용 안정 이런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느와르 영화네라고 놀렸잖아요. 좀 그런 점에 입각해서 보자면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그레이스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이 아들이 계속 짐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계속 실수하고 회사 내에서도 구사리 받고. 그치. 근데 마지막에 하수영은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게 꽁치를 구워 먹는 게 그러니까 자식 애물단지 자식 있으나마나다. 그런 느낌으로 내 집에서 나 혼자. 내 집 마련해서 나 혼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화인가? 요즘 또 위스키도 많이 마시니까 조금 더 평가가 박해지네요 점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회사 이름이 이스턴 프로미스야. 이스턴 프로미스? 약속이 미친 영화예요. 동쪽의 약속이네요. 네. 왜 동쪽의 약속이야? 속초로 가거든요. 아 쉣! 진짜. 약속을 지키러 동쪽으로 가는 영화입니다. 근데 선배님 진짜 죄송한데 그렇게 별로인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 지루했어요. 조금 호흡이 느리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재밌게 봤어. 호흡이 느리긴 해. 맞아, 느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영화 보다가 제가 영화를 그래도 꽤 많이 본 편이잖아요 살면서. 이제 약간 영화 보면서 겐또가 나오거든요. 딱 영화 보면서 이제 한 1시간 반쯤 봤나? 하고 시계를 봤거든요. 1시간도 안 봤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루한 게 아닌 거 맞아? 나는 조금 잘 모르겠네. 지루하셨어요? 저는 지루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면서 밉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구석을 계속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애정으로 봤나요? 너무 부모의 마인드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설명 부족이에요. 설명 부족.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설명이 부족하진 않아. 그러니까 말이 부족하진 않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만 많았어. 근데 정작 알맹이는 없어. 그러니까 말을 되게 못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야 오늘 몇 시에 어디 치킨집에서 만나 이 정보만 콤팩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저번에 치킨 먹었던 거 기억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한 5분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는 많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치킨 먹자는 건가? 내일 6시에 만나자는 거 맞나? 계속 이렇게 관객들이 좀 유추하게 되는 영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끝나서 고민인 부분인데 저희가 많이 웃었잖아요. 영화 보면서.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의도된 거라 생각해서 웃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일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이요? 무당집 장면? 무당집 그 헤어스타일이나 문을 딱 열었는데 김병지 컷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김병지 컷은 김병진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앤디가 사랑하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산통 깨는 코미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앞에 쌓아놓은 분위기를 싹 그냥 홀랑 깨버리는. 예를 들면 그 주지스님으로 나오는 조폭으로 많이 나오시는 그 김준배 배우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아시죠 다들. 이제 스님으로 나오시는데 이제 막 중간중간에 막 손 흔들어 주시고 박수 치시고 약간 상황은 심각한데 저는 캐스팅 때문에 연장 꺼내실 줄 알았어요. 파괴승 느낌으로다가. 아니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말이 그렇게 많을 거였으면은 김준배 배우가 그 인감도장 주는 게 더 어려웠어야 돼. 맞아. 아니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은 많고 미스터리는 쉽게 풀려. 너무 허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절에 왜 갔는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안 중요했고
핸드폰 녹음도 안 중요해 있고 아니, 인감도 안 중요해 있고 핸드폰 녹음은 웬만한 스마트폰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올리라고. 왜 백업을 한 번만 받아놓는데. 나 진짜 그런 주인공들 너무 싫어요. 심지어 고장 났대. 저는 진짜 아니 고장 났다고 AS 센터에서 얘기하니까 바로 버리고 와. 그 와 근데 그게 쿨한 게 아니라 다른 AS 센터 한 두 두 군데 군데 더 돌아봐야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요 하수영이가.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그런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좀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 어쨌든 이 영화의 최고 셀링 포인트는 전도연 배우님 아니시겠어요? 좀 진짜 포장하려고 아예 각을 잡고 시작하시네요. 아니 뭐 저부터 얘기할게요. 전도연 배우님 칸의 여왕이시죠. 대한민국의 탑 배우시고 연기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이 영화도 그렇고 최근에 길복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충무로에 많은 분들이 전도연 배우를 코리안 닌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점이 좀 필요해요. 어떤? 그런 전도연 배우를 액션으로 쓰는 게 좀 뻔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실 몇 회 전만 하더라도 전도연이 액션을 해? 라고 했을 때 기대가 되는 측면이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지 소비가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일어났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길복순 때문일까요? 길복순도 그렇고 무례한도 액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길복순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워낙 그 평소의 이미지가 약간 강단 있고 카리스마 있고 뭔가 쉽지 않은 느낌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전의 작품들에서 본격적으로 막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휘두르지 않으셨어도 뭔가 좀 그런 역할 잘 어울려 라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이미지들이 축적되어 온 것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최근 작품 중에서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완전 정반대의 좀 일상적인 모습에다가 되게 감정적인 표현이 많은 캐릭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작품이 뭐 작품을 떠나서 배우의 연기로는 최근 작 중에 제일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센 것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센 게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쵸 그거죠. 일타 스캔들은 확실히 좀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까 되게 러블리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좀 더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물론 군호님 말씀대로 막 가리시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왜 이렇게 다들 전도연을 코리안 닌자 못 만들어서 안 다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코리안 닌자랑 코리안 할리퀸이 같이 나오는 로그라인만 들었을 때는 미친 기획인데요? 코리안 닌자 대 코리안 할리퀸 최고의 영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영화 보통 상현 씨만 보러 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영화는 저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우스개로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전도연 배우님이 확실히 클로즈업이 딱 됐을 때 그 표정이라던가 어떤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차분하면서 단단하게 느껴지는 음성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분위기에는 굉장히 적합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진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요. 익숙하고 그 익숙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헤어나 의상에 힘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마저 무례한이랑 겹쳐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또 반대되는 말인데 제육볶음 맛집이라 왔는데 제육볶음이 그래봤자 제육볶음이죠. 제육볶음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제육 좋아합니다. 저는 오히려 김준환 배우가 좋았어요. 신영사. 네, 그러니까 더 커지길 바랬던 마음이 있던 거면 아마 좋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최근 작품들이 다 전 좀 아쉬웠거든요. 뭐 보호자라던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뭐 되게 날카로운 안나에서도 그렇고. 근데 날카로운 이번 작품에서 약간 날카로운데 왠지 모르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귀엽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서 귀엽게 키운 거거든요, 선배님들. 근데 그 귀엽게 키운 모습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총 쏠려고 할 때 아쉬웠던 거죠. 근데 또
리볼버로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그 둘의 서사가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 영화 계속 있었을 텐데 뭐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영화네. 그러니까 이 망할 컨설턴트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컨설턴트 한다고 해서 뭐 영화가 좋아지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진짜 죄송한 게 영화 외적인 얘기로만 가득 채웠어. 뭘 그래. 이 정도면 많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텐데. 왜? 지금 리볼버 무시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으면 저희랑 같이 약간 공감하면서 맞아 저거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멘트가 지금 이 영화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거 맞아? 저는 연기로는 전도연 배우 외에 이것도 약간 나만의 취향 같은데 정만식 배우님이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정만식 배우님이랑 임지연 배우님 지하철장도 웃기잖아요. 둘의 콤보가 뭔가 나쁘지 않았어. 재밌었어요. 또 정만식 배우님의 그 엉거주춤 걷는 그 뉘앙스와 앞에서는 되게 강자 앞에서 공손한데 뒤에서 약간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그게 또 임지연 배우님이 많이 잘 하시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막 활기찼다가 순간 눈 내리까는 그런 갭 차이가 해서 두 분이 굉장히 잘 어울리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신영사가 쓰러진 다음에 하수영이 정만식 배우 캐릭터한테 이제 챙겨서 빨리 병원 가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만식 배우가 날아간 손가락 찾다가 나 손가락 없는데 날아간 손가락 찾다가 결국 하수영 말 듣고 신영사를 일으켜가지고 막 차까지 가잖아요. 그 뒷모습이 되게 한 회식 3차까지 달리고 택시 잡는 부장님들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게 또 재밌었던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톤의 정만식 배우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면 저희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엔딩 얘기 해보고 가면 어떨까? 엔딩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바닷가 장면은 완전 에필로그라고 생각하고 차치하고 절 마당이 제가 생각하는 엔딩이었는데 그 엔딩이 이상한 게 저는 어쨌든 하수영의 영화로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앤디랑 그레이스한테 집중이 가더라고요. 그 빠지지 않는 그 휠체어 바퀴가 너무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인서트로도 아예 강조되고 지루할 정도로 계속 나오는데 사실 같이 밀어줄 줄 알았어. 돈 든 상태로 빠지는 것만 도와줄 줄 알았어. 나도 왠지 도와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좀 숙성해왔으면 생각했을 텐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어쨌든 약속을 지킨 사람한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설정 괜찮다. 모두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책임을 잇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책임을 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낸 사람을 도와주면서 끝내는 엔딩이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좋은데요? 컨설팅 오늘 하나는 성공한 것 같은데 최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말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바닷가 엔딩은 너무 멋만 너무 멋부린 것 같아. 너무 멋만 부리지 않았어요? 너무 그냥 이 어떤 그러니까 사실 뭐 드라이브도 그렇고 존윅도 그렇고 사실 모든 복수극의 마지막이 복수 끝에 어떤 허망함이라던가 이런 걸 다 다루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걸 약간 의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도 파악이 안 돼.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안 돼. 그냥 멋만 있는 장면 같아서 왜 넣었지? 싶은? 근데 여러분 선배님들 이 멋이 한편을 보고 나면 꽤나 멋들어져요. 또 쉴드 들어가나요? 아니, 가까스로 쉴드는 아니고 지금 거의 자아분열 직전인데 거의 지금 군호님 23 아이덴티티예요 지금. 그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재미없게 봐놓고 아니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그러면 과연 흥미롭게 보신 군호님의 리볼버에 대한 등급 평가가 무척이나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마지막으로 리볼버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 등급 평가. 등급 평가 먼저. B0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은 재밌게 본 거 맞죠? 재밌게 봤습니다. 네. 한 줄 평은 리볼버의 6발이 다 공포탄.
소리만 커. 소리만 너무 커. 실속은 없어. 말이 너무 많아. 저도 등급평가 먼저 하겠습니다. B제로 주셨잖아요. 저는 B-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만약 전도연이 아니었더라면 물음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애초부터 전도연 배우님을 염두에 두고 각본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전도연 배우님이 캐스팅되지 않았다면 이 영화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오늘 미처 다 숙성되지 못한 상태로 화로회 마냥 썰어버린 리볼버 리뷰를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영화 주도권을 갖고 계셨어요. 크로스와 트위스터스를 해치고 리볼버를 얻어내셨는데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그 리볼버를 한 거는 만족스러운데 네. 다음부터는 좀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개봉을 오늘에서 미리 볼 수가 없었는데 숙성해야 됩니다. 오늘로써 깨달은 것. 영화는 숙성이 필요하다. 겉절이 안 된다. 생으로 가면 안 된다. 젓갈이다. 영화는 장이다. 제가 숙성을 시켜야 된다. 상현 씨한테 맨날 방송 녹음 끝나고 사과하는데 오늘은 크게 사과하고 선배님들께도 미리 사죄드리겠습니다. 왜 사과하세요? 재밌었잖아요. 네. 어쨌든 선배님들은 좀 저희 리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 같이 소통해보고 어쩌면 선배님들의 컨설팅이 저희보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한번 리볼버는 그랬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얘기 껄무새가 한번 다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나 그랬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자리 빛내주신 군원님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쾌활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